오늘도 저희 톡톡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읽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 확 뚫리는 느낌? 사연자분이 글을 너무 재미있게 잘 쓰셔서 오랜만에 크게 웃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오늘의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 이야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횡설수설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잘 편집해서 내보내 주시리라 믿고 한번 글을 써봅니다. 흔히 결혼을 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시집살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말이 시집살이지. 그냥 지옥이죠, 지옥. 아무튼 저 역시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에 시달리는 흔한 대한민국 며느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멋쟁이 형님 덕분에 욕만 나오던 시집살이를 벗어나서 이젠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죠. 절 구원해준 저희 형님 자랑도 좀 할 겸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며느리들이 하루빨리 시집살이를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한번 자세하게 제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과제에도 시달리고 시험 싫다고 투정도 하며 또래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느라 바쁠 때 결혼을 한 것이니 얼마나 어린 나이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한 것은 다행히도 아니고 그냥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랑은 어쩐지 바로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착각이었죠.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전 예전의 저를 만나서 이 결혼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아무튼 지금의 남편이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친동생의 아는 형이라는 조금 복잡하게 다리를 건너서 알게 된 사이였죠. 커피숍에서 처음 느낀 남편의 인상은 깔끔한 호남형이었습니다. 사실 제 이상형이 눈썹도 짙고 무쌍에 입술도 두툼해가지고 키가 큰 약간 듬직한 스타일에 가까웠는데 그 때문에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연애 때는 하늘에 달을 따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땅 파서 지하 안반수라도 가져다 바칠 정도로 잘해주길래 더 빠르게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연상인데 남편 역시 저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먼저 그러면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인사를 드리고 나니 양가 부모님들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얼결에 저는 연애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댁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도 않고 부모님이 둘 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 약값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대기에도 허덕이는 상황이었기에 언젠가 결혼을 할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에 비해서 무척 넉넉한 편이었기에 결혼식 비용이며 뭐며 거의 시댁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따로 나가 살기는 힘든 찰나에 시부모님이 먼저 정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꾸려라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신혼생활도 돈 안 들이고 시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녔을 때 저희 집은 그렇다 치고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 종노릇할 며느리가 필요해서 조건을 안 받던 것 같기도 하지만 결혼하고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딱 일주일 정도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자친구로 있을 때도 물론 가까이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했지만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거랑 부부로서 함께하는 거는 그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잠시 볼 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갔고 저만 먼저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부엌에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쓸데없이 신혼여행을 일주일이나 다녀오니? 아유, 돈도 뭣도 없는 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적선하는 마음으로 받아줬더니만. 아휴, 하는 꼬라지가 원. 솔직히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시댁살이도 남의 일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시어머니의 그 모진 한마디가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어버버거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탐탁치 않으신지 계속 혼잣말로 아휴, 제대로 된 애를 며느리로 받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 팔자만 잔뜩 걸련. 라는 식으로 제가 다 들리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러다 마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 자체는 벌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집안 전체를 보면 저희 집보다는 시댁이 훨씬 잘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땅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여겼으니까요. 실제로 결혼도 시댁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빚을 졌다는 중압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네, 네 하고 대답하며 사과를 밥 먹듯이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였고 저는 프리랜서에 가까워서 평일날은 주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 그리고 주말 근무가 평균이었는데 저와 남편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저를 갈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갈구다는 표현이 좀 속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니면 다른 표현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네요. 시댁은 집이 넓은 편이었는데 그 넓은 집을 매일매일 대청소를 하라고 시키면서 깜빡 못 치운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진짜 등짝에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엄연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청소도 아니고 물걸레질에 손걸레질에 왁스칠까지 해야 하는 대청소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매 끼니 요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것은 물론 집에 늘 계시는 시부모님의 것도요. 청소를 하는 와중에도 시부모님의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하던 청소를 잠시 멈추고 빠르게 요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반찬을 사오거나 하는 건 용납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리 재료 배달? 이것도 턱도 없습니다. 시댁 근처에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직접 나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봐온 다음에 하나하나 손수 요리하는 것만 취급하셨어요. 게다가 같은 반찬이 이틀 이상 겹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게으른 년. 어제 먹은 반찬을 또 먹으라는 이야기니?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밥 차리는 건 아니지? 이따가 장날 가서 새로 만들 반찬거리 사오거라. 처음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아버님은 저한테 별말 하지 않았다는 점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님이 절 도운 적은 없으니 그것도 아주 다행이라고까지는 못하겠네요. 그 모진 시집살이를 계속 참고 참다가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은근슬쩍 시어머니에 대한 운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집안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데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 그냥 청소기 돌리는 정도도 아니고 맨날 엎드려서 손걸레질 하는 건 좀...
거기에 반찬도 편히 드시라고 만들어 놓는데 상차림도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되고, 반찬은 또 이틀 이상 겹치면 안 되고, 솔직히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때 남편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 일한다고 편의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혹독한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네가 청소 힘들다고 엄마 다 들리게 찡찡대서 엄마가 눈치 보인다더라. 반찬도 아무리 냉장고에 있다지만 오래되면 쉬고 맛도 안 좋아지니까 엄마가 그거 생각해서 너한테 반찬은 가급적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걸 그렇게 곡해하면 어떡하냐? 네가 엄마 불편해하는 거 알고 있는데 괜히 말 걸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 계시는 날이 더 많대. 너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싶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만 말해? 라며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예,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남편한테는 마치 기센 며느리한테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야기를 해둔 거였죠. 말 같지도 않는 이간질에 기가 차서 그냥 뒤돌아 누웠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만 제 설명은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 말만 믿고 다다다다 쏘아붙이는 거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볼까 싶긴 했는데 이미 저렇게까지 세뇌된 상태에서 제 말은 들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만 모르는 고통의 시댁살이를 한 지 1년째. 서울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총각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 분이라 명절 때도 늘 일을 하셔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오신다는 말에 전날부터 일찍 장을 봐서 온 집안에 기름 냄새 튀겨가며 전도 부치고 온갖 부산은 다 떨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집에 도착한 날 초인종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주버님은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주버님과 결혼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라 들어왔죠. 분명 저보다 나이가 4살은 많다고 들었는데 거의 제 또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안이라 시선이 확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 참하고 순수한 인상이라 어쩐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버님이랑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냥저냥 한국 평균 외모였는데 형님은 확실히 예쁘신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내심 아주버님이 여자복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와, 전부 직접 요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어머, 요리 솜씨 진짜 좋으시다. 이런 며느리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니. 심지어 형님은 성격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말로 깐깐하게 구는데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맑게 웃으면서 어머니 칭찬에 시아버님 칭찬, 제 남편 칭찬까지 아주 고루고루 굉장했어요. 저라면 벌써 시어머니가 한번 쏘아 붙였을 때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그 정도 말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흘려 넘기시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대화가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셨을 때 형님은 하얀 블라우스에 무릎 기장의 치마를 입으셨어요. 근데 단추를 모두 잠그는 건 안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잠그는 걸 까먹으신 건지는 몰라도 맨 위에 단추 하나가 열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매 눈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호시탐탐 살펴보던 중에 형님의 윗단추를 보았는지 쯧쯧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기집애가 옷이 그게 뭐니? 조신치 못하게. 어른 집에 오는데 단추도 다 안 잠궈? 저는 속으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없는 안도감 조금,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 왔다가 저런 말이나 듣는 형님에 대한 불쌍함 조금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앉아 형님이 어떻게 대꾸를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느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도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제 기대를 뛰어넘다 못해 아예 상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젊게 못 살아요. 60년대도 아니고 요새 누가 답답하게 옷단추를 다 잠가요. 한두 개 정도 풀어줘야 시원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좋죠.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생글생글 웃는데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정말인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조용한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그건 약과였어요. 형님의 활약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엄청나졌거든요.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을 옮겨 이곳 본가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 덕분에 매주 한 번씩은 형님 손을 잡고 들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버님한테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제일 푹신한 소파부터 내주고 형님한테는 은근슬쩍 안 그래도 우리 과일 먹으려고 했는데 예, 너희가 좀 깎아오렴? 하며 부엌으로 내미는 등 저랑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습니다. 이런 찬밥 취급은 시댁에서 살면서 익숙한지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깎으려고 일어났는데 형님이 대뜸 저를 붙잡고 다시 앉히면서 여보, 나는 사과 하고 해맑게 말한 뒤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자연스레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 남자한테 과일 깎는 천한 짓을 시켜? 라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형님이 넉살이 좋아도 저렇게 면전에 대고 화내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형님은 제 좁은 생각을 깨부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요. 그리고 요새 개나 소나 다 깎는 게 과일인데 천한 짓이라뇨.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 깎아주는 과일이 남의 집 딸이 깎아주는 과일보다 더 맛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들 나오면 저 먹을 과일은 무조건 아들한테 깎아달라고 하려고요. 어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쁘게 웃을 수가 있는지 아마 일부러 시어머니 화를 돋구려고 비꼬는 느낌으로 말하는 거였으면 아무리 웃고 있었어도 시어머니는 분명 노발대발 분노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크게 악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청 순수한데 그러면서도 핵심도 짚고 할 말은 다 하는 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저는 주에 한 번씩 형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워낙 시어머니 말을 고지곳대로 듣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형님 길을 잡으려고 했는지 시어머니는 형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더니 이제는 형님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되는지 또 저만 잡으려고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가지각색의 이야기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에 가깝겠지만요. 어머니, 여기 그나마 말 통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왜 맨날 동서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세요? 동서를 아무리 아끼셔도 그렇지. 저랑 있을 땐 동서 좀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또 동서만 찾으신다. 동서, 저랑 유압 백화점에 쇼핑 갈 거니까 찾지 마세요. 안 돼요, 어머니. 동서가 오늘 맛있는 커피집 데려가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신 설거지는 저희 남편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저만 데리고 쏙 빠지는 통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팔자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한 휴식 시간을 종종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였다면 이쯤 됐을 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형님을 덜 잡으려고 하시면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며느리 하나 못 이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집에 오실 때마다 꼬투리 잡을 거 없는지 샅샅이 살피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모르는 시어머니만의 기싸움이 오간 지 여러 번. 딱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형님을 아예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형님이 집에 오신 지 한 반년쯤 되던 때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와서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차려둔 음식을 다 먹는데 시어머니가 형님 앞에 놓여있던 떡갈비를 슬쩍 아주버님과 제 남편 쪽으로 옮기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물같이 보잘것없는 반찬은 두고 갈비탕같이 좀 신경을 썼거나 아니면 아주버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은 쏙쏙 골라서 그릇을 형님에게서 멀도록 밀더라고요. 그러면 형님은 보란듯이 팔을 뻗어 젓가락으로 반찬을 통째로 집어서 자기에게 가까운 나물 반찬 그릇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딱 한 마리 놓아져 있는 조기구이까지요. 시어머니가 제정신이니? 누가 밥상머리 앞에서 버릇없게? 하고 화를 내자 형님은 드물게 놀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한눈 팔았더니 그릇이 멀어져 있어서 그냥 가져와서 먹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조기가 한 마리밖에 없단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아까 냉장고 보니까 조기가 한 두릅은 더 있던데 왜 한 마리만 구워져 있지? 여보, 어머니 드셔야 하니까 조기 좀 구워다 줘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주버님을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어디 남자 손에 물을 묻히려고 들어? 하니 형님은 어머니 진짜 요즘 사람 되시려면 한참 멀었네요. 요즘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부엌에 자주 들어가요. 모르셨어요? 저희 집 요리 제 남편이 다 하는 거 아시면 어머니 깜짝 놀라시겠다. 하고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젓가락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고요한 긴장감이 오가는 생일날을 난생 처음 겪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 보는 게 편하겠다는 듯이 서슬퍼런 낯으로 고개를 돌리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 이후 형님이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전화해도 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형님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문득 저도 형님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이 지옥 같은 시댁의 식모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분수대기처럼 행동하기로 했죠. 매일같이 하던 대청소도 일부러 안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와서 한 소리 하면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도 병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모르셨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청소는 주에 한 번 정도만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정도만 청소할게요.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사시죠. 하며 일부러 팔짱도 끼고 애교도 부리고 남편을 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은 뒤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면 어머니 부엌 돌아볼 때마다 맨날 제 뒷모습만 있으니까 지겹지 않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 남편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게요. 이 사람 설거지할 때 완전 멋있는 거 어머니 아세요? 하며 남편을 주방으로 밀어넣고 저는 모르는 척 TV를 보기도 했습니다.